건강체력평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기초건강체력의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첩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민첩성의 측정과 평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민첩성 하면 영어로는 agility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근력이라든가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방향성에 대해서 측정, 평형성에 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쭉 공부를 했는데, 이 민첩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체력을 구분할 때 건강 관련 체력과 그리고 기술 관련 체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이 민첩성은 어디에 속하냐면 기술 관련 체력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기술 관련 체력이라는 것은 즉 운동선수들의 뭐가 관련이 있냐면 경기력과 관련된 체력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민첩성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자면 신체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민첩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건데, 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필요로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신경 자극의 전달 속도라는 게 필요한 거죠. 신경 자극이 얼마만큼 빠르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근육의 움직임이 달라지니까, 두 번째는 근수축의 반응이 얼마만큼 빠르냐, 얼마만큼 단축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결국 근육의 움직임, 스피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협응이 잘 이루어져야 민첩성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뭐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냐면, 첫 번째는 속도라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사실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순발력이라는 것도 동원이 돼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거, 이건 순발력인데, 이런 순발력의 요소도 민첩성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자, 빠르게만 움직이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첩성이라는 것은 본인이 의도하고자 하는 뭐가 있냐면 방향이라는 게 있어요. 방향. 즉, 내가 아무렇게나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아무렇게나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순발력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그 민첩성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빠르게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근력의 협응. 그러니까 결국은 협응성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포함되어 있냐? 몸이 유연해야만이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연성이라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속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파워가 이제 순발력이니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기초 체력의 대부분의 일부분들, 여기 하나 또 빠졌네요. 평형성이라는 것도 빠질 수 없죠. 내가 어떤 동작을 재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평형성도 포함되고 있다. 그러니까 민첩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요소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기초 체력의 모든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민첩성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첩성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런 것들은 다 뭐가 관련되어 있냐면, 물론 건강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거의 다 기술 관련 체력과 밀접한 관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력 체력,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체력이라고 하면 바로
민첩성을 우리가 이제 들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민첩성을 측정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 옆으로 뛰기라고 하는 우리가 보는 뭐 사이드 스텝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사이드 스텝이라는 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여러분 이제 셔틀런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말로는 이제 왕복 달리기라는 것들을 보편적으로 하죠. 한 그 5m 구간을 2에 왕복하는 그런 것이 이제 셔틀런 왕복 달리기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머피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거 혹시 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머피 테스트.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쓰고 다시 쪼그려서 엎드렸다가 일어서 이런 그 테스트 방법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훈련 받을 때 이걸 이제 얼차례라고 하는 뭐 그런 걸로 많이 활용하는 건데, 그게 바로 이제 머피라는 사람이 막 개발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머피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이 민첩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우리가 일선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뭐냐면 이 왕복 달리기라는 것을 많이 쓰죠. 왕복 달리기. 그렇죠? 근데 이 외에도 또 점프 스텝이라는 게 있어요. 점프 스텝. 아마 여러분 점프 스텝은 잘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걸었다가 점프하고 걸었다 점프하고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였는데, 어쨌든 일선에서는 아마 여러분이 그 왕복 달리기라는 것으로 아마 민첩성을 가장 많이 측정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왕복 달리기는 조금 정확한 테스트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장 민첩성을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그 측정 방법은 사이드 스텝과 머피 테스트라는 것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민첩성을 테스트할 때는 사이드 스텝과 머피 테스트를 좀 활용하면 좋은데, 요즘에는 이런 그 민첩성을 측정하는 기구가 다 전산으로 센서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이 사이드 스텝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이드 스텝 아시죠? 중앙에 선을 긋고 양쪽에도 선을 그어서 이 간격을 1m 간격으로 만드는 거예요. 1m 간격. 그래서 중앙에 피감자가 중앙에 써가지고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중앙으로 오고 다시 오른쪽으로 갔다가 중앙으로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해진 시간, 뭐 20초면 20초 동안에 몇 회 왕복할 수 있는지 그 횟수를 가지고 민첩성을 측정하는 방법이 바로 이 사이드 스텝이라고 하는 건데, 주로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한 측정 방법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민첩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훈련 방법들이 있는데, 아까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속도, 순발력, 협응성, 유연성, 방향성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첩성을 일단 증가시키는 훈련 방법으로는 첫 번째는 스피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스피드. 왜냐하면 민첩성이라는 것은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직선 스피드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하죠. 자, 직선 스피드 훈련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뭘 해야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되잖아요. 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근력이라든가 유연성이라든가 방향성 이런 훈련들을 이제 같이 병행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스피드도 늘리고 방향성도 바꿀 수 있는 능력, 또 신체의 균형 감각과 조정할 수 있는 협응성을 키워서 결과적으로 뭘 키운다? 민첩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훈련을 보통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훈련 방법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이 아까 사이드 스텝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이제 비대면 수업이 끝나고 여러분하고 대면하게 되면 실제 사이드 스텝을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되고 어떤 주의점과 어떤 오류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아마 같이 실제 해보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버피 테스트도 여러분 쉽게 장비 없이 측정할 수 있으니까 버피 테스트의 정확한 측정 자세와 측정 방법, 그리고
이런 그 측정이 다 이루어지면 결국 뭘 해야 되죠? 평가라는 걸 해야 되죠. 평가라는 것은 어떤 그 기준표가 있어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령대에 따라서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은 그 표를 가지고 우리가 일괄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첩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민첩성이라는 것은 하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능력을 평가를 하는 기술 체력에 포함된다. 이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고, 이런 기술 체력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훈련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다? 속도를 증가시키는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응 능력이라든가 평형 능력, 그리고 근력, 뭐 이런 것들을 키우는 훈련을 해서 종합적으로 민첩성을 키우는 훈련을 순서적으로 한다. 이것도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민첩성을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사이드 스텝과 머피 테스트다.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왕복 달리기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드 스텝과 머피 테스트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평가를 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반응 시간, 리액션 타임에 대해서 측정하는 방법과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